심기를 건드린 단어는 바로 마지막에 붙은 감정이다 둘째입니다. 그럼 이 말 뜻이 뭔 말이야? 감정이 아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저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 그걸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심장을 건드린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볼게요. 과학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사랑을 감정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이 질문에 대한 신경과학자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 줄쳐봐. 신경과학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줄칩니다. 이거 무슨 법이니? 이 문답법이지. 문답법은 맞지? 네. 그런데 이거 자문자답이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지. 자문자답은 아니다. 자문자답은 꼭 반드시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하는 거지.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랑이란 감정이란 일상적인 표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사랑이 만약 감정이라면 사랑을 표정으로 나타내 보라고 주문한다. 이거지. 어차피 감정은 얼굴 표정에 드러났거든. 슬프다, 기쁘다, 밉다 다 감정이란 말이지. 그럼 사랑이 감정이라면 한번 표현해봐 이 말이지. 자 봅니다.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해주세요. 애절. 한 푼만 주세요. 너는 멍. 해탈. 어떻게 사랑이에요, 쌤? 너무 아니 사랑의 감정은 사람들 타면 다른 것뿐이지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지. 내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구나. 같이 좋아했던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천모라는 여학생이었어. 근데 걔는 우리 동네에 살았어. 근데 걔는 나를 좋아했어. 팩트야. 근데 걔는 나를 좋아했지만 나는 다른 여자가 더 좋았어. 근데 내 친구도 걔를 좋아했어. 이거 좀 꼬였는데 물론 둘 다 한 사람 한 여자를 좋아한다면 꼬였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 나는 솔직히 걔에 관심이 없었어. 왜? 걔는 그 동네 친구였거든.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뭐 거의 뭐 팬티 바람에서 돌아다니는 그랬던 여자이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나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내가 고2였을 때 걔가 중3이었어. 그지? 뭐 사랑이라는 건 남자가 좀 느리잖아. 난 별로 감정이 없고 난 얘가 좀 낫더라고. 얘는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해. 이 자꾸 얽히더라고. 근데 얘는 되게 뭐야 좀 약간 소래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죠? 되게 좀 뭔가 좀 달랐어. 근데 얘는 좀 시골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 왜 동네 친구니까. 근데 내 친구는 또 얘를 좋아해. 근데 내 친구가 이제 걔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고2 때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사랑 연애 편지를 쓰는 거야. 근데 걔 얼굴 내 표정을 봤어야 돼. 걔가 그냥 그러면 책상 옆에 있으면 항상 뭐하냐? 걔가 천모여 이러면 천명이라는 여자야. 명이 뭐하고 있을까? 뭐하냐? 명이 뭐하고 있을까? 이게 계속 명이 뭐하고 있을까? 결국은 걔가 명이가 얘를 싫다고 그랬던 거야. 헐. 살았어. 잘했어. 걔는 날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걔 편지를 나한테 보낸 거야. 오빠 나 좋아해. 나는 솔직히 관심 없었고. 근데 얘는 걔를 좋아. 또 얘도 사랑의 편지를 보낸다고 해가지고 혈서이지 혈서를 썼어. 혈서를. 헐. 그 면도크를 탁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고 사랑해. 근데 그때 되게 지금은 무섭지만 그때는 그게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 같아. 생각했어. 헐. 사랑한다. 뭐 이렇게 난 너무 좋아해. 걔 막 열병할 듯이 하는 거야. 미치게 맨날 걔 얼굴만 떠올려. 공부할 때도 뭐 한 3개월 갔나 걔 완전 열병같이 알았어. 열병같이.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는 사랑을 하는 거야. 얘는 관심 없고 너무 아픈 사랑을 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도 내가 친한 친구거든. 저번 주에 만났어 전화상으로. 근데 우리 이런 과거 얘기를 하면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근데 후회 없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사랑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걔가 물었다. 나도 그런 적은 없어.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랑 때 난 그 얼굴 좀 봤어. 진짜 멍 때리는 사람이었어. 아무 생각 누가 뭐라 그래도 걔 뭐 하고 있을까?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음악 듣고 있겠지? 막 이런 생각. 그리고 같이 결혼 못했어요? 걔 못했지. 걔는 이제 딴 사람 결혼하고 나도 딴 사람 다 그런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첫사랑 절대 이럴 수 없다고. 그다음 어쨌든 얘는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즐거운 감정을 얼마든지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남의 표정을 보고 상대방의 그런 감정 상태를 읽을 수도 있다. 설령 미국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아이 하더라도 찡그러지는 미국인의 표정을 보고 화가 났거나 슬프다는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을 표정이나 몸동적으로 나타내어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자, 그다음 둘째
사랑부터 줄지. 사랑에 대응되는 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줄칩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이 사람 논리니까 줄쳤니? 적어. 사랑이 감정이 아닌 이유. 뭐라 1번. 사랑이 감정이 아닌 이유. 뭐라 1번. 정확히 말하면 사랑도 감정의 표현은 드러낼 수 있어. 중요한 건 서로 각각 다르다는 거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뿐이지 분명히 드러내지. 이 사람 너무 이분법이야. 슬프다 이런 얼굴, 기쁘다 이런 얼굴, 이거만 원하는 거야. 근데 사랑이라는 건 다양한 복합적 감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것도 다 달라. 사람마다 깊이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지? 시기에 따라 다른 건데 어떻게 그걸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당연한 말도 안 되는 요구지. 그 나는 이 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역시 과학자들, 수학자들 생각이야. 그래서 난 수학을 싫어. 저기 보면 수학 선생이 싫어. 말하면은 되게 지가 논리인 척하지만 논리도 하나도 안 맞고 되게 이기적이야. 수학 선생은 거의 한 60, 70%. 다른 애 오해하지 마. 그래서 나는 수학 선생님 너무 싫어. 그리고 수학 과목도 싫어. 왜냐면 이 같은 선생으로서 같은 선생이다. 공부는 어려운 거 맞아. 수학 공부는 어려워. 근데 선생 정도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수업하는 사람이 제일 편한 거 놀고 먹는 직업이 수학인 것 같아. 근데 난 그 수학생 너무 얄미워 죽겠어. 그냥 놀고 먹어. 학교생도 학원생도 다 놀고 먹어. 물론 중요도 따지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능력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수업이라는 학문이라는 걸저 편리성을 봤을 때 수학은 진짜 편하게 수업하는 것 같아. 나는 문제 풀라고. 나는 그 정도면 나는 24시간에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 국어 선생님 미안해. 그치? 맨날 이거 아니고 그냥 문제 풀어. 물론 나도 수학 해봐서 하는 얘기다. 오해하지. 나 수학 선생님 첫 학원에 수학 학원에서 나 수학 열심히 수업한 적이 있다. 그죠? 나도 한 2년 동안 수업에 있었으니까 학원에서. 그래서 해보면 나 국문과에 나도 해봤는데 뭐 되게 쉽더라고. 물론 그 전날에 준비할 게 좀 있어. 근데 그것도 한 1년 2년 지나면 뻔히 할 거 아니야. 뭐 수업하셨는데요? 그때는 내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학원에서 2년 동안. 그게 되게 수학이 쉽다는 뜻은 아니, 수학은 되게 어려운데 수업하기 되게 편했다. 수업하기가. 나는 답을 알고 있고 미리 풀어봤기 때문에 공식 알고 있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수학 한 5년 정도만 돌아가면 이거 뭐 수업 준비도 가끔씩 어려운 문제 하나만 딱 문제 좀 풀어가지고 이거만 하면 되지. 수학 선생님이 힘들다는 소리 나 절대 안 해. 그렇게 수업하면 국어적 입장에서 그렇게 수업하면 24시간 1년 내내 난 수업해도 난 안 힘든 소리 나올 것 같아. 날로 먹는 놈들. 머리 빈 놈들.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막- 수학이 싫어. 이거 촬영이지. 퍼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적 생각이다. 얘기하지만 다 때려서. 오케이 아무도 사랑에 빠진 표정을 명확히 지울 수는 없다. 있다고 나는. 왜? 네? 아니 그냥요. 숫자 올라가고 있지? 네. 오씨.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 그러면 내가 저 한 3주 전에 촬영하고 있는데 이 숫자 안 올라갔던 거야. 안 눌렀던 거지. 다시 찍었잖아. 저희 저번에 끊겼었잖아요. 그래 또 그런 적도 있고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운 거야. 그다음 우리는 친구나 동생에게 연인이 생기면 그 사실을 다양한 행동을 보고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표정을 보고 이걸 낼 수 있다고 나는 얘는 없다 그러네.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간에 수학자 과학자들 있어. 아니 야 없다고 하네. 아니 그다음 근데요. 사람의 감정, 그냥 쌤이 막 사랑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하니까 저희도 아까 쌤이 그 멍 때리는 표정 보고 사랑이란 추정을 못했으니까 그 말을 한 거 아닐까요? 자 기쁘다는 건 마찬가지야. 내가 기쁘다는 걸 웃는 거지만 나를 알아야만 이게 기쁨의 웃음인지 슬픔의 웃음인지 안 그러면 어이없는 웃음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전제는 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픈지 기쁜지를 아는 것처럼 사랑이란 감정도 상을 안다면 멍 때리든 울든 슬퍼하든 아 얘가 누굴 애처롭게 사랑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필요하지.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근데 상황을 모르면요 기쁨도 몰라요 슬픔도 몰라요. 내가 지금 펑펑 우는데 너 왜 울어? 우리 있잖아 그 연암 박지원의 그 수필 있지? 울음이 타는 아니 통곡할 만한 자리 그러잖아. 당신 왜 울어? 묻잖아. 그지? 그럼 나는 기뻐서 운다고. 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슬픔 기쁨조차도 얘기지. 어쨌든 간에 뭐 내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나는 이 글이 싫어. 요 글이 싫어. 그다음 사랑은 좋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여느 감정과 구별된다. 좋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여느 감정과 구별된다. 졸지고 사랑이 감정이 아닌 이유 넘버 2.
행동이 동반된다고 해서 사랑 감정이 아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랑은 행동이 동반돼. 예를 들면 스킨십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가 더 많은 진척을 원하잖아. 그래서 얘는 사랑은 몸이다. 그래서 욕망이고 욕구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지만 근데 사랑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행동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 나 얘가 무슨 근거 이런 말 했는데 전 이해가 안 돼. 읽다보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배우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 어쨌든 우리는 그걸 따지지 말자. 따지지 말고 어쨌든 이 사람의 의도는 사랑은 행동이 유발돼. 하지만 슬프다 기쁘다 순수 감정일 뿐이지 행동은 없어.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보자 그러면 우리는 슬프거나 기쁜 감정 상태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마음에 간직된다고 해서 감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사랑은 다르다. 완전 비논리적인 글이야. 근거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아. 완전히 자기 주관적인 글이야. 누가 썼지 이 사람? 정재수. 어쨌든 사랑이라는 상태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며 그와 함께하고 그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일련의 행동에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의 목적이 있다 그래 이 사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자 줄칩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깝다. 줄치시고 욕구 세모, 동기 세모. 동기가 뭐니? 목적이야. 동기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목적이 있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결혼 또는 부모님에 대한 권유 또는 집안의 안정 또는 개인적 안정 또는 사회적 편안함 또는 서로 간의 편안함 또는 재산 증식 또는 자식 번성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목적으로 보는 거고 또는 욕구 어떤 육체적 욕구 또는 어떤 사랑에 대한 결핍에 대한 욕구, 결핍 충동에 대한 욕구, 이런 감정의 욕구, 그다 욕구로 보는다는 거 이 사람 너무 과학적이야. 맞잖아요. 결과는 그럴지언정 그렇게 다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 인정. 그렇진 않아. 나오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자 결정적이 나오네. 그 이제 두 가지 이유보다 더 결정적 이유가 있다네. 사랑하는부터 줄죠. 사랑하는 사람의 뇌활동 사진을 찍어보면 사랑은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되지 않고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된다까지 줄치고 사랑이 감정이 아닌 이유 동그라미 몇 번? 3번. 그리고 3번하고 화살표하고 과학적 사례를 제시했죠. 과학적 사례까지 제시했으니 왠지 어떤 느낌이 드니? 설득력이 높아진다. 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 뇌 구조를 그냥 슬펐을 때 나오는 뇌와 똑같은 지역에서 사랑이 느껴진다고 해서 사랑도 그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비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나는 이 글이 아까부터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아주 마음에 이게 결정적 근거 이게 결정적이지 않아. 논리적으로 따지면 다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봅시다. 화가 나지만 사랑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다른 심리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란 욕망도 뇌에 있는 특정한 화학 물질과 신경 회로 때문에 생겨나는 보편적 마음 상태라고 믿는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기 공동 영상기 안에 집어넣고 그들의 뇌를 찍은 최초의 연구자 헬렌 피셔는 사랑에 빠진 수십 명의 연인들에게 상대방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로 피가 몰리고 에너지가 활발히 소모되는지 관찰했다. 놀랍게도 줄칩니다. 놀랍게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둘 다 계속 칩니다. 마치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보상 중추라는 영역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인다. 그죠?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되는 것도 관찰됐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욕구와 동기라는 근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뇌에 대한 욕구나 동기라는 근거. 뇌에 의한 욕구나 동기라는 근거. 뇌에 의한 욕구나 동기라는 근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랑은
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작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보게 따지면 뭐 감정은 뇌에서 안 일어나니? 뭐 가슴 일어난다 그러니 다 어차피 뇌인데 이 사람들은 다 하는 거야. 뇌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고귀한 마음 상태도 생물학적인 뇌활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처음으로 관찰한 것이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도 늘어난다. 이 화학 물질이 체내에서 늘어나면 사람은 혈기왕성해진 신체, 신경과민, 불면, 식욕 상실, 떨림, 두근거리는 가슴, 가빠지는 호흡, 고민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 다 느껴본 적 없지요? 느껴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도 여러 번. 저는 딱 한 번 느껴봤네. 아유, 대학교 때. 근데 이상해.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 꼭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나는 전혀 이런 감정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난 이런 감정 느끼는가 봐. 이게 벌써 인연이 있는가 봐. 인연이 있는가 봐. 와이프가 인연이십니까? 아직도 인연 못 찾았어. 영상 녹화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저번에 가야 우리끼리만 보자. 절대 아직 인연 못 찾고 있어. 떨림이 없어. 그럼 보죠. 놀랍게도 이 모든 증세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흔히 관찰되는 증세가 아니던가?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의식하는 모든 행동은 생물학적 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낭만적 사랑 또한 1.3kg이 지나지 않는 단백질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무슨 얘기지 않냐? 그럼 모든 사람은 1.3kg한테 일어나는 작용과 반작용의 일이래. 그래서 1970년대 이기적 유전자는 그 과학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것은 DNA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미리 다 정해져 있는. 내가 아프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 다 설계가 되어 있다. 이 생각까지. 뇌의 작용. 너무 싫어. 그다음 물론 사랑이 특별한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회로의 작동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랑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있다고 믿는 과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사랑하는 동안 과도하게 분비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랑의 원인인지 결과물인지 혹은 그저 부산물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사랑을 하는 동안 우리가 보이는 많은 비정상적 행동을 이 신경 전달 물질 평소 역할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끝을 해줬지만 결국은 사랑은 뭐라는 거니? 사랑은 뭐라는 거야? 욕구나 동기, 뇌에 의한 욕구나 동기다. 그 얘기를 결정을 내리고 싶은가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 글의 종류가 뭐라고요?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이요. 설명문이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바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 이렇게 하고 주장했습니다. 자 특징 볼까? 특징 1번 뭐가 되겠니? 과학적 사례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죠. 과학적 사례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두 번째, 전문가의 견해를 듣겠죠. 전문가의 견해도 있죠. 전문가의 견해로 그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가지 글을 읽었는데 그러면 사랑을 바라보는 3개의 시선을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각각 어떤 게 정리했는지 그걸 제가 필기해 주려고 했는데 와우 학습활동이 깔끔하게 잘 나와 있더라. 학습활동 봅니다. 학습활동 보세요. 교과서 학습활동 몇 번을 보시나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바로 2의 가로 1번 별표 32페이지 2의 가로 1번 별표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보자. 사랑의 편지는 글의 관점이 무슨 관점이라고?
문화적 관점. 왜 문화냐 그러면 소설이니까. 문화적 관점. 자, 그럼 사랑의 역사는 무슨 관점? 역사니까 사회학의 관점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사회학의 관점 또는 역사학의 관점. 아, 똑같아. 사회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사랑에 대한 오해는 과학적 관점이야.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랑의 편지, 사랑은 뭐라고? 상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유발하는 순수하고 고귀한 그래, 뭐야? 그리움을 유발. 핵심이 뭐니? 그리움을 유발하는 고귀한 감정이라는 뜻이야. 물론 자세히 써 있지만 핵심은 키워드만 하면 그리움을 유발하는 고귀한 감정.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사회학적 관점은 뭔데? 사랑은 시대에 따라 변하며 남녀 간의 시각 차이도 존재. 남녀 간의 시각 차이도 존재. 그리고 하나 더 쓰고 자아 발견과 삶의 의미를 찾는 유용성 중심. 자아 발견과 삶의 의미를 찾는 유용성 중심. 자, 그에 비해서 사랑에 대한 오해는 뭔데? 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감정이. 이거. 감정이라기보다 욕구나 동기. 이거 봐라, 이거는 딱 주제 이거. 자, 이렇게만 하면은 자, 이 세 개의 글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아까 했던 거 이어서 문제를 다 풀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글이 조금 기분 나빴어.